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3년 전 한국전쟁 때 여수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는데요. 미군 폭격 사건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남은 과제 등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8월 3일, 여수 이하포 앞바다에서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민간인들이 숨진 이하포 사건. 이로부터 엿새 뒤 두르겨 바다에서는 조기잡이 여선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73년이 흐른 지금 두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이춘혁 씨. 16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여의었습니다. 날아와길 주고 한 대가 이 비행이 돌더라고 이렇게 돌더니 이 두 번째 비행기 때 그때부터 사격이 시작했습니다. 사격하는 바람에 그 아우성이죠. 배 밑에 있는 사람 그냥 죽고.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하포 두르겨 사건으로 160여 명이 숨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올해 두 사건의 진실을 밝힐 단초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MBC 취재진이 지난 여름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서 입수한 1950년 8월 3일 최종 임무보고서. 이하포 사건 당일 미 5공군 항공기 12대가 여수 항구와 철도를 폭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르겨 사건 당일에는 미군 항공기가 돌산과 금오도 사이 해역에서 250척의 낚싯배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미 5공군 무전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폭격 전 미공군 전술 정찰 비행대대가 금오도 일대를 타깃으로 정찰한 비행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미션을 받고 갔는데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선박을 갖다 확인하고 나서 폭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73년간 찾지 못했던 폭격의 증거가 발견된 건 최초. 이제는 유해 발굴과 특별법 제정 등 희생자 명예 회복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 너무 억울하지. 딴 데 다 보상받는데 왜 내만 그렇게 보상 못 받습니까? 그 여수시에서는 도와준다면 아무 혜택도 없고. 전쟁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 미군 폭격 사건을 주제로 만든 여수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폭격 그날의 진실이 잠시 후 밤 9시에 방송됩니다. 미군 폭격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폭격 그날의 진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제작진이 수집해온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증언이 공개됩니다. 제작진은 폭격이 발생한 시대적인 배경과 폭격의 주체 등 진실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당시 폭격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미 공군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부터 해방 이후 반독재 투쟁까지 시대의 위기에 늘 앞장서 맞서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오랜 기간 지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올해 탄생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비탈진 언덕이 고즈넉한 한옥. 고흥군 동강면에 자리한 죽산제입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곳으로 형제끼리 우의를 다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냈던 장소입니다. 한때 관심에서 밀려나 헐릴 위기까지 처했던 죽산제.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과 고흥군, 문화재 전문가 등 지역사회가 나서 건물을 수리했고 전라남도 문화재까지 지정됐습니다. 꼼꼼히 이곳저곳을 살핀 사람들은 문화재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뿐 아니라 항일과 반독재에 앞장섰던 서민호 선생이 남긴 정신을 되새깁니다. 또는 역사,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더 복원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새로운 어떤 감각을 느껴서 또 미래의 좋은 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호 선생은 지난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견뎠습니다. 해방 이후 전남지사,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폭로하는 등
군사정권에 맞섰습니다. 올해는 탄생 120년, 내년은 서거 50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만 하고 탄압받다 보니까 후세들이 없어서 그간 기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동강에 우리 고향에 뜻 있는 분들하고 뜻을 모아서 전라남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서민호 선생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잊혀가던 문화재와 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학술대와 그다음에 용역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올파 서민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역사의 위기마다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한 월파 서민호 선생. 시대의 어른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김순빈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를 여수답게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삼선 시의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학병원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수시가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가망만 해역을 1시간 동안 운항하며 어업 지도선에 설치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시운전했고 측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방사능 측정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방사성 핵종 및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 파문이 확산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인사계에서 2021년도 승진자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전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전남경찰청뿐만 아니라 해남경찰서와 진도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인사비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전남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직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직 청장의 재임 시절 승진했던 간부들이 해당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치안감이 숨지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퇴직한 전남경찰청 경감을 구속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에는 수사 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광주 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에서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정책이었죠. 추진 과제도 하나부터 10까지 노동자와 사업자, 민간과 관서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해 더 주목받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변경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7억 원 등 4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 원을 들여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을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성격의 사업들은 노사민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변경할 때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재정 여건이나 이런 재반 여건들이 달라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노사민정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가 나간다. 빅그린 산단 활성화가 더딘 데다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좀 변경했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노사 문제의 새로운 소통 통로로 떠올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수단 이용 환경이 10년 전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마을 약 6,700여 곳 가운데 8%인 540여 곳이 15분 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합과 굴을 주제로 한 제1회 여수 홍합 페스티벌이 내일 웅천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수 웅천계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 특산품인 홍합과 굴을 활용한 요리 시식과 함께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고흥군이 공공시설 주차장 50곳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99기를 설치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와 읍면사무소 등에 급속 48기와 완속 충전기 51기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뿌연 하늘 보였습니다. 오늘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좋음 단계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계절이 겨울로 갑니다.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많이 추워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8에서 10도가량 낮은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도 8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12도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주말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와 고흥 4도, 순천 3도, 광양 2도로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7도, 고흥 8도로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59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예산안 1조 979억 원을 편성해 광양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안보다 954억, 8% 감소한 규모로 세외 수입과 보조금은 늘었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증가한 반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감소했습니다.
순천 시립 신대도서관이 다음 달 9일 신축 개관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입해 착공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립 신대도서관이 완공돼 오는 28일 임시 개관에 이어 다음 달 9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최대 규모인 신대도서관이 책과 사람, 공간을 잇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5가지의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편하게 머물고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5년 출범을 목표로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문화예술재단 설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연 뒤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3월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기구로 민선 8기 여수시의 공약사항입니다. 전남 지역의 장애인들이 순천 팔마체육관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30회 전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2천여 명은 전남 장애인들의 행복과 안전, 이동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